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평소에 타는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모델 3 퍼포먼스. 정말 만족스러운 자동차죠. 지난 겨울에도 아주 즐겁게 탔던 자동차고요.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다면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부족해. 왜냐하면 여름 전용 타이어, 정말 강력한 타이어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겨울이 되면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랙션 컨트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눈길이나 얼음판에서도 잘 출발합니다. 이 전자제어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전기차고 아무리 사륜구동이라지만 못 올라가는 언덕 분명히 있고요. 제동 능력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거죠. 이 영상 보시면 다키포스트님의 영상인데,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얘도 사륜구동이잖아. 근데 사륜구동인데 못 올라가죠. 타이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타이어를 바꾸기로 하고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어 얼마나 좋았는지 타보고, 그리고 바뀐 타이어도 한번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썸머 타이어를 타보는 건데요. 썸머 타이어를 끼우게 되면 정말 항상 감동합니다. 자, 쭉!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 그립감 너무 좋고, 이 코너링, 핸들링,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성능 타이어를 끼는 그런 보람이 좀 있어요. 요거는 좋아. 요건 좋은데, 얘가 만약에 급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자신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온도가 영하 3도라고 해요. 사실 타이어를 바꿀 때도 됐죠.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바꿔야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거나 했을 때 좀 안전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냥 윈터 타이어의 아주 소프트한 컴파운드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터는 윈터지만 여름이나 겨울이나 할 것 없이 잘 달릴 수 있는 컴파운드를 갖고 있는 올 웨더 타이어를 장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스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바꿀 타이어입니다. 키너지 올웨더라고 해서 4시즌 타이어 사계절이 아니고 올웨더 타이어예요. 기존의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컴파운드 자체가 굉장히 몰랑몰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됐거나 초겨울이거나 이런 경우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같이 저렇게 힘이 넘치는 차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의 그 말랑말랑한 컴파운드 때문에 차가 그립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단단한 컴파운드, 그러면서 패턴은 겨울철 패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올웨더 타이어를 사용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올웨더는 뭐가 다르냐, 들어가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너무 추워. 빨리 들어갑시다. 추워. 여기 좋네. 윈터 타이어, 그리고 여기 키너지 올웨더 타이어 이렇게 있는데 설명이 쫙쫙 있네요. 윈터 타이어에 이렇게 있는 거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 다 아실 것 같아. 이걸 사이프라고 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어서 수막 현상을 막아줄 수 있죠. 젖은路면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얇은 홈,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사이프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더 굵지만, 그리고 미세홈 이렇게 있어서 젖은路면이나 아니면 비 오는 길에도 잘 달릴 수 있게. 사실 윈터 타이어의 장점은 눈길이나 이런 데서 잘 달릴 수 있는 거지만, 단점이라면 배수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철에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V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르면서 이 물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끼우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만져보면 살짝 느낌이 달라요. 얘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고, 얘는 그 찐득찐득한 게 별로 없어. 올 웨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윈터의 패턴에 가깝지만, 소재는 이 윈터 소재가 아니고 사계절 소재랑 비슷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패턴이 윈터 패턴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로 만들어진 거죠. 좀 더 자세히 볼까? 내가 진짜 별걸 다 하네. 세상에. 이게 지금 제 차에서 막 뛰어온 휠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 타이어의 면이 맨질맨질해졌죠. 여기 원래 패턴이 있었던데요, 다 달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모 한계선이 여기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 한계선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타이어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교체할 타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비교해보면 이게 온로드에서는 괜찮아. 근데 이게 눈길이나 얼음길에서 이거 믿고 탈 수 있겠냐고요. 이쪽으로 오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해 보이죠. 여기 있는 사이프라든지 패턴을 보시면 이 패턴들이 하나하나가 눈길을 파고들 수 있게끔 생겨 있습니다. 스타일이야 사실 뭐 이게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게 스타일이 아니죠.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이런 타이어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사실 걱정은 퍼포먼스 타이어가 아니니까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제 모델 3 퍼포먼스의 힘을 다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기대가 되는 건 겨울철에 훨씬 더 몰랑몰랑하고 노면도 더 움켜잡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겨울철이 되면 서머 타이어들은 소재가 굉장히 경화되거든요. 만져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이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몰랑몰랑하죠. 표면이 너무 딱딱하게 변하면서 승차감이 나빠지는 부분, 그리고 또 때로는 오히려 그립이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타이어라는 점에서 오히려 윈터 성능을 강화한 이런 키너지 4S2 같은 타이어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키너지 4S2 장착한 제 차 한번 주행해보고 성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제가 20인치 휠을 쓰고 있다가 타이어를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20인치는 어려웠기 때문에 19인치로 인치 다운을 했어요. 인치 다운을 해도 사실 겨울 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에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쓰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이 타이어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어지간한 휠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휠을 바꾸실 거면 테슬라 전용 휠, 아니면 적어도 테슬라에 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휠을 찾아서 끼셔야 돼요. 테슬라 휠하고 비슷하게 에어홀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너트가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어서 이런 게 없는 휠은 끼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두께도 굉장히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휠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튼 빨리 끼우고 빨리 달려보고 싶네요. 빨리 한번 달려봅시다. 사계절 타이어가 올웨더 아닌가요? 아, 사계절이 올웨더다? 아, 그럼 말 되긴 되네. 이 타이어 옆구리에 보면 4시즌스라고 써있긴 합니다. 맞죠? 사계절. 근데 우리가 올웨더라고 하는 타이어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계절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계절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그런 사계절 타이어고요. 그 사계절 타이어는 봄, 여름, 가을 까지 문제 없어요. 아주 잘 달립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아주 얇게 눈이 내리면 그 정도 버텨주는 정도. 절대 윈터 타이어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계절 타이어를 가지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 겨울철에 차를 몰고 나왔다, 그럼 경찰이 딱 보고서 바로 딱지 끊습니다.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끼지 않으면 딱지를 끊어요. 선진국들이 많이 그렇죠. 근데 이 올 웨더 타이어는 겨울철에 끼고 나와도 딱지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타이어는 미국에서 시작된 사계절 타이어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아메리칸들 말이야 그거 갖고서 무슨 올 시즌이라고 해, 뭐 이런 분위기고, 올 웨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우 이 정도면은 윈터 타이어를 여름에도 쓸 수 있게 만든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 타이어는 올 웨더 타이어이기 때문에 겨울철 윈터용으로 따로 끼워도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진짜 와, 완전 조용해. 타이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타이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차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와, 다른 차면 사실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엔진 소리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전기차면서 타이어를 바꾸니까 이렇게 조용하다고? 자, 사실 전에 쓰던 타이어 PS4S가 특징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타면 탈수록 소음이 커집니다.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타이어를 오래 쓰면 타이어의 홈이 점점 얕아지잖아요. 홈이 얕아지는 만큼 배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갈수록 홈이 넓어집니다. 홈이 넓어지면서 소음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죠. 퍼포먼스만 생각한다면 그게 맞지만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처음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는데 조금 닳고 나니까 많이 시끄러워져서 지금 타이어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훨씬 조용한 타이어로 느껴지네요. 승차감도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는데 공기압을 조금 덜 넣으셔서 그런가? 44를 넣으셨어요. 42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과하게 넣어주셨거든요. 과하게 넣었는데도 이 정도라고? 고속 코너링을 하면서 급가속을 할 때 레일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타고서 쫙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끄러짐 없이 그냥 퓨 도는 그 느낌을 나게 하는 차가 몇 가지 있는데 반드시 또 서머 타이어를 껴줘야
그런 느낌이 또 나죠. 지금 이 차는 썸머가 아니고 심지어는 윈터 기능도 하는 윈터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게 코너링에서 그렇게 잘 받쳐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받쳐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처럼 그렇게 받쳐주는 건 아니고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19인치로 인치 다운한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양호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줍니다. 수입 타이어에 V형 패턴 타이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 자취를 감췄거든요. 왜냐면 V 패턴 타이어들이 성능은 아주 좋은데 시끄럽게 들리는 타이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타이어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내 구간 벗어나서 올림픽대로도 달려보고 하면서 또 소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코너링이 좀 전에 봤을 때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특수한 비드 필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드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크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어에서 나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립니다. 풍절음 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바람을 정말 벅벅벅 부딪히면서 가는 소리, 요 소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문 틈으로 들어오는 하는 그런 소리, 그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풍절음이 심하다 하는데 이런 데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을 실제로 가르는 소리입니다. 차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차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60이나 90이나 괜찮아요. 근데 그 중간 한 80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묘하게 사운드가 딱 납니다. 60km 정도에서 아주 조용하고 100km에서도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한 80km 정도에서 약간 소리가 나는 거. 그런데 이게 크로스 클라이밋 2도 껴봤는데 이 타이어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소리가 한 80km 정도에서 납니다. 그 영역대를 버리는 그런 영역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030의 나라니까 80에서 소리 좀 나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 올림픽대로는 80인데 원래 윈터 타이어는 시끄럽지 않나요? 윈터 타이어라고 하면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즘 윈터 타이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르딕, 알파인 이렇게 있는데, 노르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꽤 시끄럽죠. 그러니까 성능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강원도에 두메산골에 살겠다, 매일 눈길을 간다, 그러면 사실 다른 거 볼 거 없죠. 근데 대부분 사용자들 어때요? 온로드 상황에서 별로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길에서 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젠 더 이상 노르딕 타이어까지는 필요 없고 알파인 타이어면 충분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알파인 윈터 타이어는 윈터 성능도 뛰어난 데다가 소음도 그다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온로드 주행 성능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 거, 그게 알파인 타이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알파인 윈터 타이어라고 분류되는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윈터 타이어로도 분류가 되지만 어쨌든 이 차는 엄연히 올 웨더 타이어이기 때문에 알파인 윈터 타이어보다도 소음도 더 적고 고성능 주행 성능도 조금 더 높은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윈터는 하드코어적인 극단적인 윈터가 있었고 서머는 또 아주 서머,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었다면 요즘은 그 중간에 다양한 타이어들이 생기는 거죠. 이 타이어만 해도 지나치지 않은 약간 중도적인 그런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내릴 때 나 혼자서 빨리 달리면 얼마나 즐거울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롱레인지 이런 차들은 사륜구동인데다가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끼고 나면 무적입니다. 눈이 아무리 와도 그냥 바랄 게 없어요. 빨리 와라 눈. 폭설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 차에 끼워진 타이어는 지금 키너지 올웨더 4S2 타이어인데요. EV 차량 전용 타이어는 아니에요. EV 전용 타이어는 또 따로 있죠. 겨울에 사용하기에는 사실 이 타이어가 윈터로는 거의 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스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서 조금 더 흡음을 신경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용한 느낌을 주고 있고 거슬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테슬라의 4명 5명이 타게 되면 이 차는 2.3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차가 되는데요. 끌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무게를 충분히 버텨주는 그런 타이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차 패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되는 건가?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좋아서 깜짝 놀랐네. 지금 패턴 보니까 V 패턴 타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시끄럽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보면 홈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보통 V형 타이어들은 V형이 V 이렇게 생겼으니까 따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양쪽에 있는 홈의 사이즈도 다 다르고 트레드의 사이즈도 다 다르고 블럭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명 같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타이어들, 윈터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고속으로 달릴 때는 배수 성능이 오히려 조금 부족해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배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도록 이렇게 V자형으로 만들어 놔서 양쪽으로 물을 뿜어내면서 가는 거죠. 겨울에 배수 성능이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에 배수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철 노면이 말라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겨울 노면은 슬러시처럼 됩니다. 다 젖어있는 진탕 같은 상태인 거죠. 오히려 일반적인 비가 내렸을 때보다 오랫동안 물이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만큼 배수 성능이 뛰어난 타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희 모카 구독자님들은 마모한계선 다 아시죠? 여기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톡 튀어나온 부분까지 달 때까지는 계속 타이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또 다른 마모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눈송이 표시가 있는데 눈송이 표시를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 한계선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한계선은 뭐냐면 윈터 성능의 마모한계선입니다. 이 한계선까지 쓰고 나면 일반적인 사계절 타이어로 바뀌기 때문에 이 윈터 성능은 없어지지만 여름철이나 가을철이나 이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레드가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요게 남으면 윈터 성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다 닳고 여기까지는 일반 타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타이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몰랑몰랑해요. 저온에서도 타이어의 탄성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쿠아파인 컴파운드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쿠아파인 컴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덕분에 한겨울에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립력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어 볼 때 이런 것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작은 글씨일수록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디 뭐 계약하거나 이럴 때 약관 같은 거 보면 조그맣게 써 있잖아. 신체 포기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보면 이 타이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써 있어. 트랙션 A, 이 차가 얼만큼의 트랙션을 갖고 있는가, 얼만큼 제동이 잘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템퍼러처, 온도에 얼마나 견뎌주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A죠. 트레드웨어도 중요한데 타이어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500입니다. 500이면은 쓸만한데 굉장히 경제적인 타이어면서도 성능도 뛰어난 타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볼 게 있어요. M+S 머드 앤 스노우를 지원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3P MSF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3픽, 그러니까 산 봉우리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노우 플레이크, 눈송이 표시, 요게 써 있는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로 분류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이어는요, 국뽕이 차오르는 타이어예요. 독일이 사실 자동차 종주국이잖아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에 대해서 정말 깐깐한 나라거든요. 그 독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잡지 아우토빌트 올라드가 뽑은 올해의 가장 뛰어난 포 웨더 타이어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이 타이어예요. 올웨더 타이어가 사실 꽤 있는데 세계 유수의 타이어 회사들 다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놀랍죠? 영국 잡지 오토 익스프레스에서도 이 타이어가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우토빌트 올라드 아니고 아우토빌트에서도 한국 타이어가 올해의 타이어 제조사 1등을 또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요즘 오징어 게임이다 뭐 기생충이다 세 개를 막 뻗어나가더니 이제 하다 타이어까지 가나요? 야, 정말 국뽕이 차오릅니다. 아니, 여기가 하필 거기네. 올림픽 종합운동장인데요. 여기 종합운동장에 놀랍게도 포뮬러 2가 개최되는 장소입니다. 이 안에 지금 경기장이 원래 있잖아요. 그 경기장 필드 다 떼고 다 부수고 나서 거기다가 서킷을 만들어요. 포뮬러 2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서 막 돌고 나가서 저 공도 잠실 앞 도로를 레이스카로 막 달린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차에 무슨 타이어를 끼느냐? 한국 타이어를 낍니다. 한국 타이어가 제교나 뭐 벤츠나 뭐 포르쉐나 할 거 없이 포뮬러 2로 달리는 자동차들 모두에 끼워진다고 하니까요. 또 한 번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 타이어 올웨더 키너지 4S2 타이어를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겨울에 도대체 뭘 껴야 되나 한참 고민했거든요. 앞으로 겨울을 나는데 이만한 타이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타이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 모드 드리프트 프리셋 있어.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타이어를 가지고서 서킷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서킷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